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이게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수입 전기차 공세가 만만치 않고 또 여기에 맞서는 우리 국산차 전략도 나와 있고요. 이걸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죠. 우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지난 5월에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총 21,445대.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60% 넘게, 그리고 바로 전달보다도 한 30% 이상 크게 늘었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보니까 7만 대를 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고요. 근데 이 성장을 이끈 게 좀 의외의 플레이어들이라는 거죠, 자료를 보면.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자료에서 사실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바로 수입 전기차의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5월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9,500대를 넘었거든요. 이게 전월 대비로는 150% 이상이고요.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해도 60% 넘게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체 시장 성장을 수입차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와, 150% 증가는 진짜 엄청난데요. 특히 어떤 브랜드가 눈에 띄었나요? 자료 수치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5월 한 달에만 6,500대 넘게 팔았어요. 전달 대비해서 350%가 넘게 그냥 확 뛴 거죠. 올해 누적 판매량도 벌써 1만 2천 대를 넘었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물량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시장에서 힘이 세지고 있다, 뭐 이런 신호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국 BYD.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 BYD요? 네.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주기 시작했는데 벌써 누적 판매가 1,000대를 넘었어요. 2달 만에요. 특히 그 아토3라는 모델 있잖아요. 네네. 그게 5월에 500대 넘게 팔리면서 수입차 베스트셀링 10위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BYD가 벌써요? 2달 만에 1,000대 넘고 베스트셀링까지.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빠른데요? 이게 그냥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자료에 뭐랄까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 나온 그 업계 분석을 보면요. 역시 가격,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아직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격 내린 거, 아니면 BYD의 가성비 전략, 이런 게 시장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BYD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는 건 가격 말고도 중국 브랜드에 대한 그 심리적인 벽, 이게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앞으로 뭐 다른 중국 브랜드도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렇군요. 수입차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동안 그럼 우리 기업들 국산차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보면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5월 판매량이 한 5,000대 정도였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늘긴 늘었는데 전달하고 비교하면 한 10% 이상 줄었어요. 아, 아이오닉 5나 GV60 같은 그런 주력 모델들이 좀 빠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델들 판매가 잠깐 좀 주춤했고요. 기아도 비슷해요. 5,500여 대 팔았는데 이것도 전달보단 좀 줄었죠. EV6나 EV9 같은 새 차들은 잘 나갔는데 뭐 EV3나 니로 EV 같은 다른 모델들 판매가 줄어든 걸 다 메우지는 못한 거죠. 이런 상황이면 국산차 업체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겠죠. 하반기에 뭔가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자료에 신차 계획이 꽤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진짜 라인업 강화에 거의 뭐 사활을 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있잖아요. 그거 상품성 개선 모델을 하고 또 고성능 버전 아이오닉 6N 나온다고 하고요. 아, 6N이요? 네. 그리고 기아는 이제 대중적인 준중형 전기 SUV죠. EV5. 이거 출시 예정이라 기대가 좀 크고요. 아,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기아가 최근에 사전 계약 시작한 거 있거든요. PV5라고? PV5요. 그건 어떤 차죠? 첫 전용 PVV, 그러니까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상업용이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보조금을 다 받으면 뭐 2천만 원대 후반에서 3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와, 2, 3천만 원대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게 상당한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르노코리아도 준중형 전기 SUV 세닉 이텍 준비 중이고요. 야, 들어보니까 하반기 경쟁 진짜 볼만하겠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국내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요즘 테슬라나
BYD 같은 수액차가 꽤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맞서서 현대, 기아는 하반기에 다양한 가격대 또 다양한 성격의 신차들로 이제 승부수를 띄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기아 PV5처럼 가격대가 아주 파격적인 모델이나 아니면 EV5 같은 이제 주력 볼륨 모델, 또 아이오닉 6N 같은 고성능 모델, 이런 새로운 선택지들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브랜드, 또 충전 같은 편의성까지 다 따져보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하반기 시장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수입차의 거센 공세 속에서 하반기에 나올 우리 국산 신차들이 과연 어떤 매력 또 어떤 가격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를 사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